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보험 같은 거 같아요.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 거고 영화를 잘 못 만드는 시기가 올 거고 그러면은 옛날에 만들어놨던 영화라도 사람들이 꾸준히 봐주고 해야 되려면 지금 그런 풍토를 만들어 다져놔야 네, 보험 같은. 좀 더 일차원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액션을 고집하시는 이유 중에 혹시 류승환 감독님의 마음속 판타지 중에 내가 그런 액션 히어로 이런 것도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게 있었죠. 처음에 출발할 때. 액션 히어로에 대한. 왜냐면은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제가 이 경쟁에 돌입하면 이렇게 잘 못 이겨요.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회 혹은 뭐 무슨 당구 게임을 해도 못 이겨요, 사람을 잘. 그래서 그러니 심지어 이렇게 그 싸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육체적인 폭력의 형태건 뭐 정신적인 형태건 간에 일단 기로 막 누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자꾸 대리만족. 예, 막 그 어려서부터 발산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쌓였고 예전에는 그냥 그 성룡 영화 같은 그냥 그 화면의 쾌감들 막 이런 걸 재현하고 싶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짝패라는 영화에서는 그 꿈을 이루셨어요. 17대 1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100대 2까지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괜히 했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사람 좀 줄일 걸. 유승범 씨는 어때요? 형의 무술 실력, 영화 속 무술 실력 본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저도 훈련을 해봐서 그렇죠. 영화에서 필요로 할 때 해본, 그게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게. 힘들죠. 네, 너무 대련 힘들고.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움직이는 걸 못 맞춰요.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샌드백 이런 건 잘 때리는데 움직이면 못 그래서 때려요. 내가 솔직히 제가 6년 전 감독님 작품에 굉장히 큰 추억이 있어요. 오늘 만난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딱 만났는데 저희 때 인기가 있었던 그 전영록 선배님의 복장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라이라는 영화에 나오면서 맞아요. 안경만 끼시면 정말로 되는데요. 무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왜 팔도 걷으시지 그러세요? 약간 옛날 스타일. 예. 아니 근데 소매만 지금 이 위에서부터 이 신발까지 승범이가 다 이거 맞춰준 거예요. 네. 저 이런 거 이제 개봉한다고. 그러면은 이 신문 기사랑 다르게 동생을 잘못 두셨네요. 아니 자기는 또 유행의 최첨단을 벗어나서 아니, 이게 굉장히 유행의 최첨단입니다. 네, 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저도 이제 막 일어날 때쯤이었는데 시사회 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사러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워낙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쇼핑도 뭐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백화점을 갔어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맞는 옷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을 갔는데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입히면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참 옷이라는 것이 입는 사람에 달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틀리구나.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그 류승환 감독이 박찬욱 감독의 연출부를 네. 했고 또 지금도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예. 박찬욱 감독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 인연이 맺어졌는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박찬욱 감독님이나 여기 계신 그 김홍준 감독님이 그 잡지에 그 기고하시던 영화평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지도 삼아서 막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영화를 막 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이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글들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화 감독 데뷔를 하신 거예요. 다른 해가 꾸는 꿈이란 영화로.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한참 전이었죠. 네, 굉장히 실패했던 영화 감독.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분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근데 다른 해가 꾸는 꿈에 제가 좋았던 게 그 액션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박 감독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연출부로 이제 하고 싶다고 인터뷰하고 나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 이제 연출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박 감독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 액션 장면에 혹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박 감독님 그때 얘기는 그때는 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액션 영화 찍을 거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그러니 이러고. 근데 아유 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네, 그러고 지금까지 왔죠. 그게 벌써 한 93, 4년 뭐 이때 일인. 그때를 박찬욱 감독님이 기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 영화를 그 작품을 되게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그 짧은 액션 시퀀스가 있었는데 그 장면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화 속의 액션 장면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액션 영화도 싫어하는 편인데 그 뭔가 잘못 본 거죠, 작품. 그래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 잘못된 만남이었네요. 제가 사람을 배렸어요. 그 박 감독님 만나고 나서 막 이상한 영화 보기 시작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건전한 영화를 봐야 되는데 막 사람 막 이게 막 피 뿜어지고 막 이런 영화 막 보고 그래서 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두워졌어요 사람이.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김홍준 감독님과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제 영화에 출연도 하셨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역광으로 예. 찍어서 아무도 몰라요. 되게 죄송스러웠어요 그때. 아니 이왕이면 좀 제대로 출연을 시켜주셔야죠. 네, 근데 되게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어둡게 나올지. 피도 눈물도 없이를 거쳐서 아라한을 거쳐서 주목이 온다를 거쳐서 짝패에 오기까지 그 짝패 예고편에도 그 과정들이 쭉 보이듯이 이런 걸 보면은 액션 키드라는 자기한테 붙여진 그 레테르 같은 것이 지금은 어쩌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도 예술하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키드라는 말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저한테 뭐 명칭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애의 아빠인데 좀 그렇잖아요. 애가 셋이죠. 네. 그래서 애도 한둘도 아니고 셋이나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여전히 좀 약간 젊다라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학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다라고 봐주신다면 뭐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학교를 넓은 학교에 오래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리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수많은 세상에 스승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저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자꾸 변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영화에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영화들을 보면은 마이너리티 캐릭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무슨 뭐 시의 대상으로 뭐 영화의 소재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입장의 동일함의 자세를 가지고 만들었던 걸 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진짜 실제 대한민국 사회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애정이라기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저 스스로도 주류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화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 영화가 갖고 있다고 믿으시나요?